산업체 병역 특례를 도입하시고 싶은 중소기업 대표님께 드디어 병무청 공고가 떴습니다. 올해는 산업체 병역 특례 제도가 어떤지 신청 방법과 절차, 선정 기준 등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하신 대표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특히 정보통신 IT 분야 업종에는 인력난이 아주 극심하지요. 병역특례 제도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병역특례 요원 1명당 고용증대세 공제로 따지면 매년 수도권에는 1,100만원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200만원에 대한 고용증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병역특례 인원은 점진적 감축이 우리나라 국방병무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갈수록 청년층의 인력이 줄고 병역요원도 인력이 줄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 대비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인력 배정은 2022년도는 1,600명이었는데 내년 배정은 1,200명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400명이 감축되기로 했습니다. 전문 연구요원은 2,400명을 배정받았는데요. 올해 내년에는 2,300명으로 돼서 100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2023년도 인원 배정 계획이 병무청이 바로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총 1,350명인데요. 13,500명인데요.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1,200명, 승선예비역 1,000명 해서 13,500명입니다.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정책을 연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는 전체 총 병역특례 인원이 18,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6,500명, 그리고 2021년도는 16,500명 동일했는데 올해는 2022년도 올해는 14,000명으로 2,500명이 줄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병무청이 고시를 해서 발표했는데 2023년도는 산업기능요원은 1,200명,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2,300명, 승선인원까지 포함해서 13,500명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기조죠, 기조가. 병역특례 요원은 계속 감축하는 것이 병무정책의 기조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역 34개월, 보충력 23개월, 전문연 36개월이죠. 그런데 보충력 배정 인원이 올해 7,000명으로 설정이 됐는데요. 만약 이 인원을 초과시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 공고 업무의 흐름입니다. 먼저 병무청이 병무정책으로 인력을 고시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났고요. 첫 번째 병무청이 공고하는데 5월 3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병무요원은 병무청 소관사항이죠. 이런 고시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각 부처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산업기능요원은 주로 중소벤처부가 인력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중소벤처부를 필두로 해서 공고가 됩니다. 중소벤처부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고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신청이 됩니다. 중소벤처부의 업무를 통해서 중진공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공고 날짜는 산업기능요원의 중진공, 중소벤처부 공고 날짜는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료의학은 보건복지부, 식품 음료는 식약처,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에서 진행을 하고요. 건설요원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중소벤처부가 전반적인 것을 인원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접수와 추천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그리고 정보처리, 광업에너지 분야는 주로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접수기관이고요. 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이고 추천권은 중기부와 그리고 산자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의료의학, 식품, 동물약품, 농산물 가공 등은 보건복지부부터 농림수산부, 해수부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 게임기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등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이 접수기관이고 추천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은 몇 개 협회가 접수를 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 이 영상을 보는 중소기업 대표님의 대체적인 것은 중기부와 일부 산자부에 해당이 됐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들은 콘진원을 통해서 문체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고 업무의 흐름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은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관을 하는데요. 주로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공고 예정일은 6월 13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문연구요원 사이트에 6월 13일 공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접수와 추천기간은 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이기 때문에 접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고요. 추천권은 과기정통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박사과정의 과학기술원과 방위산업 분야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인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기업부설 연구소랑은 좀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산기업,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업체 선정 기준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제조업 또는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요. 제조 매출 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단,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3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벤처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핵심 사항이고요. 기타, 에너지 산업 분야, 광업, 건설, 수산, 해운업, 방산업체는 세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업 분야는 최근에는 많이 사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채굴 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10명 이상의 광업체고요. 건설업 분야가 그래도 관심 사항인데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수산업 분야, 해운업 분야, 방산업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해당되는 요원을 이야기합니다. 1순위는 특성화고 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중에서 일학습 병행제나 기타 다양한 자격 취득한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또 유니테크 졸업자,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이런 자격자가 1순위에 해당되고요. 2순위, 3순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처리 분야 배정 인원은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 분야 편입 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별도 배정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해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책적인 기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과거에는 반도체가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릴 때가 있었겠죠. 자동차 분야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4차 산업이다 해서 그 미래의 먹거리 분야가 점차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역특례 제도와 함께 맞물려 있는 산업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 정책 육성 분야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중점 정책 육성 분야는 180명을 따로 배정을 합니다.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추가 배정을 하는데 어떤 업종이냐면 저탄소 산업 관련 관계기관 인증 기업,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배정. 한일 경제전쟁 때문에 야기된 건데 아마 올해 정도까지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입니다. 중점 정책 육성 분야 저탄소 소부장 기업 해당되고요. 인력을 본다면 산기능 인력 1200명, 현역 보충력 포함해서요. 이 인력을 비교해 봤을 때 180명이라면 따로 배정한다는 겁니다. 방산 분야는 해당되는 업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 분야도 해당되는 업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분야도 해당이 됩니다. 중견기업도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탄소 산업 관련 분야고요. 소부장 전문 기업인데 여기에 특별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 별도 인력을 배정한다는 게 인력 정책입니다. 취약계층은 해당 자인 경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로 혜택 사항이 있으니 본인이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력 별도로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선정 기준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연계 분야 석박사 학위 그리고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확보한 연구기관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은 기업부설연구소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자연계 분야 석박사 학위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 연구기업 기타 등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포커스가 되시는 대표님은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표님에 해당이 되십니다. 2023년도 인원 배정 제한 대상 기관은 불가합니다. 이미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됐는데 인원 배정 제한 기관은 불가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종합평점 60점 미만 업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은 업체별 인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박사과정 전문 연구요원은 1000명이 한도입니다. TO입니다. 석박사 인원이 2300명 중에서 박사 전문 연구요원은 1000명입니다. 자연계대학원 600명, 과기원 400명으로 올해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 기준이 이렇습니다. 전체 병역 요원을 본다면 산기능이 1200명, 전문연이 2300명 기준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 인원 배정 우대합니다. 전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내년은 좀 이 정책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내가 소부장 전문기업일 때 연구소 이공계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병특 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일정을 한번 본다면 산업기능요원은 신청이 내일 모레 고시가 되면 공고가 정식되면 그때부터 신청이 됩니다. 6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평가 추천은 7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가 8월부터 10월까지 있고요. 11월에는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합니다. 인원 배정은 12월 중에 있을 것이고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연구요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고가
며칠 뒤면 날 건데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추천은 7월 말일이고요. 동일합니다. 현장 조사 8월부터 10월까지 있고 병역 지정업체 전문위원 선정은 11월에 있고 인원 배정 12월에 받을 계획인데 산업기능요원은 1년에 한 번인데 반해서 전문연구요원은 1년에 두 번입니다. 해서 6월 30일까지 6월 달에 한 번 신청이 있고 내년 1월에 한 번 더 신청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기 때문에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1년 열심히 준비해서 딱 한 번밖에 신청을 못하는데 반해서 전문연구요원은 아직은 1년에 두 번 제도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살아있을 때 꼭 많은 도전해서 대표님들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기능은 1년 동안 준비하고요. 가천평가를 꼭 1년 동안 준비하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준비가 거의 다 돼 있으시다면 도전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전문연구요원은 반년 동안 준비하시고 매 반기 준비한 다음에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문연구요원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채 준비가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를 준비하신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공고가 났을 때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민국 제도가 있습니다. 현역부터 BTS 때문에 논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술요원, 체육요원도 한 영상으로 정리했고요. 특별히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부터 우리나라 병역특례제도, 병역제도와 특례제도 모든 영상이 정리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업체 합격 꿀팁 10가지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가능성 사전진단 무료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